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선생님한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000이었고 네. 환율이 1,300원이었고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너무 그쵸.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쵸. 직원을 안 쓰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네. 그리고 변호사를 안 사고 챗GPT한테 법률 자문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걸 요즘 뉴노멀 그 시대라고 뉴 말합 노멀 네. 시대. 네. 과거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음. 이제는 평범해진 걸 그렇죠. 뉴노멀이라고 일단 하는데요. 일단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일단은 시대적인 반영이 굉장히 빨라진 것도 있고요. AI 때문이겠죠, 뭐. AI 때문인 것도 있고,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또 대중화되고,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뭔가의 홍보나 아니면은 내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스타일과 빠른 분석력, 빠른 광고 홍보를 바랬을 때 그것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AI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이 AI의 등장으로 인한 네. 디지털이 개혁이 됐고 그쵸. 완전히 바뀌면서 과거에는 특이했던 게 평범해진 세상이 됐다라는 거네요. 그쵸. 예전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 개발되면서 핸드폰이 소형화되면서 굉장히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듯이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분석 판단 그리고 모든 도구를 갖다가 약간 수월하게 하면서도 간편화할 수 있는 기능이 돼 버린 거죠. 음. 음.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이 주제를 첫 번째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네. 일단 시장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예측 불허한 시장을 선생님이 예측을 해 주셨고 네네.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시장이 진짜 이만큼 왔다 갔다 할지 하루에 막 40조가 왔다 갔다 네. 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앞으로의 좀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볼지 앞으로 시장 상황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미국 같은 곳에 미국과 같은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취소가 됐다고 뭐 그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데 뒤로 미뤄진 거겠죠. 그러니까 모병제에 대한 기사 나왔을 때도 실현되지 않는다 했는데 최근에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수능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바로 폐지는 불가능하다. 29년에 폐지가 가능하다 해놓고 바로 폐지가 된다고 떠서 올해 마지막 수능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의 기능을 갖다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약간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은 주식시장도 24시간 개방이 가능합니다. 음. 결국 시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집약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끌고 있는 모든 산업의 집약도가 지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출이 높은 그런 산업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체를 이끌고 있긴 한데요.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서 AI 데이터 센터 증축으로 인한 피지컬 AI로 인한 국가 전략적 사업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AI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기 시설과 그리고 송전선 문제 그리고 부족 부분을 공급하는 용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인프라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과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덩달아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군사 시설부터 시작해서 조선 부분이 이란전 끝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군함을 재건하거나 수리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스마트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화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뭐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인 거죠. 앞으로 시장이 변동하는 건.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삼성하고 SK가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하고 협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맞아요. 애플이 갑질을 하는데 질질 끌려가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나 지금은 엔비디아가 와서 그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CEO가 와서 깐부회동부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싸바싸바를 하고 있는 형국을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 집약을 갖다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탑재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지금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AI 발전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왔던 이야기가 선생님이 최근 1년에 벌어진 걸 너무 함축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근데 선생님이 기존부터 이 얘기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다 보니까 네네네네. 근데 사실 듣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중장년층 분들은 굉장히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벅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음. 이 굉장히 K 양극화가 심해졌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같이 이렇게 무당 선생님으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네. 정보를 많이 주더라도 네. 누구는 그걸 본인 걸로 만들어서 이득을 내지만 네. 누구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리스크만 짊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일례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롯데가 뭘로 컸을까요? 껌장사로 크지 않았나요? 그쵸? 껌장사에서 떼돈 버니까 뭐를 갖다가 늘렸을까요? 제과를 늘렸습니다. 네. 그죠? 롯데 제과가 크고 나서 그리고 음료 시장에 또 개방을 했죠. 롯데 칠성. 그다음에 음료로 안 되니까 주류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롯데 제과 칠성 뭐 롯데 마트부터 시작해서 자, 그 제과로 시작해서 마트부터 시작한 전 산업을 다 갖다가 꾸릴 수 있는 기업으로 컸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를 이끌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집약도가 우리나라를 몰리면서 자본의 유동성이 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산업도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럼 사실 지금 당장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 기업에서 진출도 안 하고 만약에 외국 기업에서 관심이 없다면 클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근데 롯데제과가 처음에 껌 팔아서 돈 벌었듯이 반도체로 돈을 벌어서 국가 집약적인 매출을 올리고 GDP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집약적인 세금이 걷히면 그만큼의 복지시설과 그만큼의 인프라, 그만큼의 사회 발전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선생님이 그래서 진짜로 이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그렇죠. 있다. 만약에 정말 반도체가 끊임없이 100년, 200년을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집약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한다. 산육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를 해서 지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반도체를 우리나라 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프리카까지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세상에서 그 뭔가 전자 집약적인 부분 아니면은 전기 관련된 부분을 모두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110볼트에서 220볼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바뀌어 있지만 네. 아직 미국도 110볼트고 뭐 중국도 그렇죠. 또 일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변압기 관련, 아니면 전기 관련, 아니면 전자제품 관련, 그리고 뭐 지금 뭐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에어컨도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상태. 네. 그래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접의 기간에 있다라는 거네요. 또 하나의 석유가 된 겁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또 하나의 석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집약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산유국 같은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 뭐 1등 매출하고 뭐 스페이스X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것이고 뭐 나스닥 시장보다 더 커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산유국 얘기가 나와서 좀 기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게 근데 일어나려면 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 선생님이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빠른 게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 2년 예상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에 뜨겠지만 소형 원전 관련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전 세계가 원자력을 다시 깔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도 전기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깔아버리면 미국도 블랙아웃 올 수 있습니다. 그 전기를 감당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있던 전기 생산량을 도시화와 선진국 경영이 됐기 때문에 산업 단지가 필요 없던 거죠. 공해 없는 도시형으로 살고 있다가 지금 AI로 인해서 전력량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기술이 하필이면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집약이 되네요. 일본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르노빌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체르노빌 원전이 유출됐던 이유가 그 용접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균열이 와서 지금 유출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용접공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결국 AI 발전도 되고 그만한 전기 해결 능력까지
대한민국한테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뭡니까? 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까요? 불법에서 못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군사적 기밀인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집약적인 기술과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이고 그리고 다른 기술 발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전력까지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가성비를 따지자면은 원전이 용접술이나 유출 사고만 없다면 제일 안전하면서 가성비가 큽니다. 그만큼 전기가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전기세가 모든 것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화, 자 인간과 그 로봇이 같이 일해야지만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가지고서 100%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 비용이 얼마 드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계속 지배할 수도 있고요. 로봇을 계속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로봇을 전기세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봇 사용하려면 전기세 안 될까요?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로 들어야죠. 그죠. 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전기로 갔다가 움직입니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동차까지 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산업혁명 이후에 이만큼의 혁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기를 발견한 것이 산업혁명 중에 하나고요. 그 전기를 갖다가 발명해서 사용하는 데 드는 전기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기 발전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사실 이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물론 개인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전체적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사실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체감하는 속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상승이라든지 선생님이 예언을 해주셨죠. 네. 한국도 금리 상승을 앞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돈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좀 어떤 외교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중립적 외교 잘하고 있지 않나요? 한쪽에 쏠림이 없이 석유가 부족했었던 호르무즈 공세 상황에서 군대 파견 안 하냐고 미국이 압박해도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국방력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군사적인 입지 그리고 군사적인 요번에 청군부터 시작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의 이동이라는 게 집약된 산업 클러스터인데 그것이 지금 AI로 옮겨갔고요. AI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만큼 전기 인프라가 깔려 있고 용수가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인력 보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인력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반도체를 갖다가 조립하는데 완전 단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머리 나쁘면 할 수 없는 직업이 또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AI가 자 발전을 해서 피지컬 AI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인간의 노동력을 100% 대체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가 진짜 산업 현장에 뛰어들면 그 생산성은 무시할 수 없나요? 생산성이 만약 이루어지긴 하지만 입력된 데이터, 그러니까 AI는 말을 걸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없으면 AI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명령어가 심어지지 않으면 AI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성이 뭐 대단할 수 있지만 진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네요. 그 정도의 로봇을 운영하려면은요, 뭔가의 천재지변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전기의 개발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궁금증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공상과학 같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좀 두렵기도 해요. 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나는 방법.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죠. 자, AI가 못하는 것은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창의성이 있었던 것은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궁금증, 호기심이 근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르지 않음을 갖다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불을 개발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전기도 개발했던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AI는 자체적 물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단점을 갖다 활용해서 비교 분석 능력을 느끼고 지식을 갖다 저장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식을 주어주지 않으면 저장할 수 없는 것이 AI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좀 본인한테 질문을 하고 본인이 AI보다 나은 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인간의 직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그러니까 기계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휴머노이드적인 아니면 추억적인 부분, 그리고 리사이클링 부분, 그리고 인류의 추억, 기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고요. 뭔가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물음표는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많이 가진 인간이 가장 합치적인 인물이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AI가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유리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사실 선생님한테 제일 잘 맞는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지금 많이 급격한 시장 속에서 네. 앞으로의 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명 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